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박일권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일권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이면 지방간으로 보는데, 지방간은 술로 인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과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방이 쌓이는 장기, 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어떤 장기인가요? 네, 간은 몸에서 가장 큰 내장 기관입니다. 성인에서는 무게가 1.2에서 1.5kg에 달하며 체내 물질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위치는 몸의 약간 오른쪽, 배를 9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우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윗면은 횡격막에, 아랫면은 위, 십이지장, 횡행결장 등에 접해 있고 갈비뼈가 간을 보호하고 있어 정상인에게서는 대부분 만져지지 않지만 간이 붓거나 커지면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만져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져보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네, 만져볼 때는 사실 일반인들이 만져서는 잘 모르고 저희가 진료를 볼 때 무릎을 세운 다음에 복백에 힘을 빼고 갈비뼈 아래로 만지면 정확하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이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간이 하는 기능은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에너지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저장하거나 다른 필요한 물질로 가공하여 온몸의 세포로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도 온몸에 일정하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또 간은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 혈액 내의 단백질 중 약 90%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출혈이 될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응고 단백질과 알부민 등을 만들게 됩니다. 둘째, 해독작용을 하게 되는데 간은 독소를 분해하게 됩니다. 각종 약물이나 술, 기타 독성물질을 분해 대사하게 되고 이를 배설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셋째, 인슐린 같은 각종 호르몬의 분해와 대사에 관계를 하게 되고 넷째, 담즙을 만들어 지방의 소화를 돕는데 담즙을 생성해 담도를 따라 소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간은 면역기관인 동시에 살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장 점막을 통해서 혈액에 흡수되어 몸으로 들어간 균은 간을 거치면서 쿠퍼세포라는 대식작용, 즉 균을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 세포에 의해 다 죽기 때문에 약 1% 미만의 세균만이 무사히 간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비타민, 철분 등을 저장하고 혈액의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이 아무래도 알코올 분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의 모신 김에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일단 간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괜찮다,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게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도 뭐 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소량을 마실 뿐인데도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소주 1병, 남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소주 2병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간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한 가지 병이라기보다는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지방간에서부터 만성간염, 간경변증에 이르는 다양한 병을 포함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지방만 끼어 있고 간세포 손상은 없는 가벼운 지방간, 간세포 손상이 심하고 지속되는 지방간염, 심지어는 복수나 황달 등을 동반하는 간경변증이 생기는 경우까지 병의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술을 안 마셔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술 때문이 아니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과체중이나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충분히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간은
다른 치료가 필요 없고 이게 무조건 푹 쉬면 낫는다고들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사실 간은 손상될 것을 대비해서 충분히 예비 기능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되어 간 기능 자체가 절반 이하로 저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간세포가 재생될 시간이 없어지면 만성적으로 서서히 간세포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 기능이 저하돼도 특별한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조금씩은 지방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맞는 얘기입니까? 네, 사실은 정상적인 간에서는 간 무게의 5% 정도로 지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간의 발생 원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은 어떤 경우에 생기죠? 네, 지방 중에서 특히 중성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네. 간세포에 축적이 되고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지방질을 원활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간이 그때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지방간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 호르몬제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제를 오래 복용을 하게 되면 역시 지방간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체중 감량이나 체중 감량을 위한 수술 후에도 심한 지방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뚱뚱하면 이제 지방간이 잘 생긴다고. 뭐 말씀 중에도 비만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네, 비만이 있으면 사실 심장 질환이나 지방간이 생길 확률이 높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간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이런 것들이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정말 다양한 장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왜 간에만 유독 이렇게 지방이 쌓이는 걸까요? 사실 간에만 지방이 쌓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방은 여러 군데에 쌓이게 되는데 간뿐만 아니라 피와 결합 조직, 근육 사이사이, 내장에도 축적이 되고 혈관 속에도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곳에도 이렇게 지방이 쌓일 수 있는데 지방간이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방간 외에도 지방이 쌓여서 비만이 되게 된다면 이것이 야기하는 질병은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일반적으로 비만인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인병의 합병증으로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 질환,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외에도 비만은 지방간, 담석증, 퇴행성 골관절염, 수면무호흡 증후군을 비롯하여 암의 발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먼저 들어봤고요. 오늘의 주제인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이제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원인이 되는 알코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술을 적게 마신다, 많이 마신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대체 술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이게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보통 매일 80g 이상, 이는 즉 소주 한 병 정도의 양이 됩니다. 네. 이것을 10에서 15년 이상 마시는 경우에는 간이 딱딱하게 굳고 그 기능을 소실하게 되는 간경변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특히 여성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소량의 알코올에 의해서도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남성은 하루 알코올 20g 이하, 이는 소주 2잔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성은 하루 10g 이하, 소주 1잔 정도가 되겠죠. 이 음주량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 대사 능력이 개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안전한 음주량을 개인마다 다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술을 이렇게 자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 지방간이라든지 간 경변증이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적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지방간에서 증상이 심해져서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심지어는 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웬만큼 진행이 되지 않으면 뭐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까? 네, 대부분은 증상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가끔 오른쪽 상복부의 불편감이나 둔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감, 허약, 식욕부진 등의 증상도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다 할 증상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우연히 시행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부분은 건강검진이 되겠죠. 네. 간 수치라고 불리는 AST, ALT의 이상이 발견되거나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으로 판정을 받아서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간 기능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간을 혹시 그냥 놔두면 이게 다른 질환, 그러니까 뭐 간암 같은 그런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지방간은 가벼운 병이기는 합니다. 네. 심한 지방간 환자 중 4명 중에 1명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되었을 경우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간질환이 간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고 말씀하신 간암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간은 있어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간이 가벼운 질병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놔두면 간암 같은 더 큰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혹시 이게 뭐 별다른 치료 없어도 반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낫기도 합니까? 사실 술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의 초기 상태인 지방간은 술을 끊으면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끊으면 간 기능 검사의 이상 소견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가 되게 되고 네. 조직학적 소견도 정상화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가벼운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에도 금주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간 기능 저하를 동반한 급성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에는 대개 입원 후 수주 동안 간 기능이 약화가 되고 회복되는데 1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20에서 50%의 환자는 사망을 입원 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일 경우에 술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낫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금주 외에 다른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까? 지방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간의 지방을 제거하거나 간 기능을 호전시키는 약물 및 시술은 현재까지는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음주가 원인인 경우에는 금주를 해야 하고 술 때문에 부족해진 영양분을 보충을 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말고 세 끼를 챙겨 드시되 한 끼 분량은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야식과 과식을 피하고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 당분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이나 녹차 종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음식물은 천천히 드시도록 하고 간식 또는 과식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과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평소보다 운동하는 양을 늘려서 에너지를 더 소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에는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술을 끊게 되거나 음주량을 줄이기만 해도 간 기능과 조직 소견이 호전이 되고 장기적으로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간 환자가 과체중 또는 비만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그런 체중 감량을 하게 되고 적극적인 식사요법을 따라주고 꾸준한 유무산소 운동, 특히 무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주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러운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법이자 예방법은 금주와 체중 조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거 없는 생략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평소에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는 동시에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지방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다가 간암 같은 더 큰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간 건강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박일권 선생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